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했어. 우리가 이제 지문 8번 관계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쓰면 더 좋을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미쌤 목은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미쌤이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잘 상하는데 최소한 이제 이걸 쓰면 협찬 받았거든요. 네, 이거 쓰면 지미쌤 목은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지문 8번입니다. 8번은 우리가 관계사라고 했습니다. 관계사는요, 사실은 영어의 편품사에 우리가 안 들어갔었죠. 영어의 편품사라고 한다는 것은 명대동 형부 전접감 해가지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팔품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계사는 그 8가지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8가지 중에서 관계사는 뭐랑 좀 비슷하냐면 뭐랑 비슷하냐? 접속사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결해주는 것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관계사에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멋있잖아. 다시 우리 관계사의 어떤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장 한번 보죠.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 형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He likes my sister. 그가 우리 누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 두 문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 문장 이어보게요. 이어봤을 때 나는 그 형을 아는데 그 형이 우리 누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문장이 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and와 he, 다시 말하면 이 he는 앞에 있는 더보이랑 같은 대상입니다. 이걸 바꿔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이 더보이를 수식하는 아이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나는 그 형을 압니다. 내가 그 형을 안다고 했을 때는 형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형을 말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 형이 우리 누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 많은 형들 중에서 우리 누나를 좋아하는 형이구나 라고 한다고 그럼 형의 범위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우리 누나를 좋아하는 형은 많지 않을까요? 맞죠? 좁아집니다. 범위가. 그러면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누가 했죠?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은 그렇죠. 바로 형용사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거 이 명사를 수식한 역할, 그 형용사의 역할을 이 아이들이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and와 he 있었잖아요. and와 he를 빼고 그 자리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who를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선생님 who는요 뜻이 누구 아니에요? 이때 who는 누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했을 때는 의문사 who인데요. 이때는 의문사 who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who이고 이때 뜻은 누가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likes가 동사잖아요. my sister는 목적어입니다. who가 무슨 역할이에요? 사실 and he가 주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who가 주어 역할입니다.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압니다. 그 형을 나의 누나를 좋아하는 아까 who 우리가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자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나는 나의 누나를 좋아하는 그 형을 압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형의 범위가 좁아졌죠. 이게 바로 관계사의 기능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사의 기능이라고요. 그럼 관계사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who라고 했을 때 얘는 접속사와 주어 또는 이제 나중에 목적어 이런 거 대신한다. 접속사뿐만 아니라 기능을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접속사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접속사보다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관계사는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접속사 플러스 어떤 알파의 기능을 한다, 더 많은 기능을 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계사 봤을 때 우리가 이 he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은 뭐였냐면 이 he를 지우더라도 앞에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가 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지우는 대상에 똑같은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먼저 있다 해서 선행사라고 부르는 뭐라고? 선행사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관계사 앞에는 뭐가 있을 거다? 그렇지. 선행사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사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관계사 다음에는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루어진다. 물론 주어 동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 이게 이제 주어를 대신하다 보니까 관계사 다음에는 동사부터 이어지거든요. 그 말은 관계사 다음에는 뭐 주어나 또 나중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 다시 말하면 관계 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완전하지가 않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족하다는 말은 다시 이어서 하겠지만 일단은 주어 동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구가 이어진다, 절이 이어진다. 그렇죠, 절이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관계사 절이라고 부를 건데, 관계사 절이라고 부를 건데 이 관계사절은 형태상 관계사절이에요, 기능상 관계사절이에요? 그렇죠, 형태상입니다. 일단 이거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의 반응이 별로다 싶으면 이제 이거 치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반응을 주세요. 지민은 목이 조금 더 편하겠네. 관계사절은 형태상 관계사절인데 이 기능은 무슨 기능이라고 할까? 그렇죠, 명사 수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니까 명사 수식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형용사들입니다. 근데 형용사 역할은 뭐라고 할까? 그렇죠, 명사 수식이죠. 명사 수식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명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 명사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명사예요. 선행사의 이름이 선행사 또는 선행하는 명사 뭐 이렇게 부릅니다. 해석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다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계사절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절, 두 번째로는 관계부사절 이렇게 부르고요. 다시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나 동사, 목적어가 이어질 때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더 쉽게 쓸게요. 관계대명사를 다시 두 가지 나누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소유격도 배울 건데 소유격은 빼고 할게요. 주격 다음에는 주어가 있으니까 바로 동사가 이어지고요. 다시 미안합니다. 주어가 없고요. 뒤에 동사가 이어지고 문장이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습니다. 목적격 같은 경우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주격이든지 목적격이든지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질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실 뭐도 가능하다, 나중에 생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관계부사는 뒤에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때 부사가 빠져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부사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그대로 있는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빠밤. 여러분은 처음에 어떤 관계대명사의 종류부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에 어떤 주어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어떤 소유격은 뭐뭐의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선행사, 아까 선행사 있었죠. 선행사에 사람이 있는 경우, 사람이 선행사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이 선행사로 있는 경우, 또는 사람이나 사물, 동물 다 상관없이 사람이나 사물, 동물이 선행사에 있는 경우, 아니면 선행사가 사라져 있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띄워주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사람을 나타내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who가 있습니다. 이때 who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의문사가 아니고, 의문사는 누가, 누구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관계사가 아까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이거는 뭐뭐 하는입니다. 소유 계획 때는 뭐뭐의라고 해가지고 whose를 씁니다. 또는 whose만 쓸게. whose 목적격은요 원칙적으로는 whom을 써야 되지만 whom 대신에 who를 쓰기도 합니다. 사물 동물일 때 위치를 씁니다. 위치가 어느 것의 뜻이 아니고 뭐뭐 하는의 뜻입니다.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쓸 수 있고 또는 of 위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목적격일 때 똑같이 위치, 주격, 목적격 똑같죠? 사람, 사물, 동물일 때는 같이 쓸 때는 우리가 that을 쓸 수 있겠네요. 소유격은 없습니다. that은 목적격도 that입니다. 야 이거 하면 학생들 졸리는 거 아니야? 걱정되네. 형용사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요. what은 뭐랑 같냐면 사실 잠깐만 what의 뜻은 먼저 할게요. what의 뜻은 뭐뭐 하는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what을 우리가 the things which로 바꿀 수 있거든요. the thing 또는 the things which 물론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때 which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는 그 다음에 the thing은 것이잖아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수익격도 없습니다. 목적격도 마찬가지로 what이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뭘로 바꿀 수 있느냐? the thing 또는 the things which that 이렇게 쓰면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표를 좀 완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에서 좀 배우겠습니다.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 이제는 관대라고 적어도 여러분이 알아보겠죠. 첫 번째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고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어주는 경우에는 이때는 생략이 안 됩니다.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치사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불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뒤에 비동사가 함께 있는 경우 이거 전체가 생략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생략되면 사실 앞에 뭐가 남아있냐면 그렇죠. 앞에 선행사가 남아있겠죠. 뒤에는 비동사 뒤에 이제 ing나 아니면 ed와 같은 분사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이미 한번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지민노트 6번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쭉 해놨죠. 6번에 있고 쭉쭉쭉쭉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요겁니다. 이거 볼 건데 이름이 뭐였죠? 준동사였죠. 뭐였죠? 분사였죠. 뭐였죠? 한정, 명사, 수식이었죠. 이때 아래쪽이 뭐였냐면 명사가 앞에 있고 뒤에 분사구가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뭐가 빠져있다고 그랬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한꺼번에 빠져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때는 주인공이 지금 분사예요. 제가 주인공인데요. 제가 오늘 출연합니다. 오늘 역할이 뭐죠? 저 오늘 역할이 명사 수식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주관대항 비동사는 어떻게 오늘 뭐 하시나요? 했더니 그 친구들은 오늘 쉽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지금 8번에서는 주관대 비동사 와가지고 오늘 쉬신다면서요? 네, 오늘 제가 쉽니다. 그럼 오늘 누가 일하시죠? 제 앞에 선행사 일하실 거고요. 제 뒤에 어떤 분사들 일하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명사가 결국은 이 선행사를 말하는 거랑 똑같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어떤 원리를 두 번 배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분사를 중심으로, 한 번은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배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게 이 중에서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쓰는 경우가 있다더라. who나 which를 쓰지 않고 that을 쓰는 어차피 수익격을 대신하지 못하니까 that을 쓰는 경우가 있다더라. that을 쓰는 경우가 언제냐라는 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쓰는 경우
얘기합시다. 첫 번째, 그 that을 쓴다는 것은 결국 누가 결정하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결정을 합니다. 선행사의 최상급은 EST로 끝나는 거였죠. 또는 서수는 순서 말하는 거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말합니다. 서수 또 뭐 있을까? 최상급 서수 이게 두 번째구나. 선생님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선행사의 사람 그 다음에 또는 사물, 동물이 함께 있는 경우 여기까지 보일지 모르겠네. 함께 있다는 건 이렇습니다. 선행사를 기준으로 후나 위치를 쓰고 싶은데 앞에 선행사에 사람과 뭐 동물이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길을 건너고 있는 한 남자와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았다라고 할 때 사람의 이제 선행사를 맞추자니 후를 쓰면 되겠는데 근데 동물인데 후를 써도 되나? 이런 거고 그 강아지에 맞추자니 위치를 쓰면 되는데 앞에 사람도 있는데 후를 써도 되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뭐 어떻게 하자? 편하게 우리 that을 써버리자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선행사에 아까 말했죠? 최상급 소수 아니면 the only 유일한 거죠. the same 똑같은 거 the last 마지막 아니면 the very 뜻은 이제 바로 그 이런 뜻이죠. 바로 the very 등이 있는 경우. 세 번째, 마찬가지로 선행사에 글씨 이렇게 밖에 없어. 선행사에 all, no, little, every, 무엇 thing 등이 있는 경우 이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All I want for Christmas 제가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맞죠?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is you 당신뿐입니다. 이런 이제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노래였는데요. 이때 보시면 all이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선생님, all이 복수 아닙니까? all 모든 것입니까? 복수 같은데 왜 단수 취급이죠? all이 유일한 것을 의미할 때는 단수 취급입니다. 그 다음에 I want 또 주어 동사 있죠. want는 목적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유일한 것은 너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뜻입니다. 좋네요.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근차근 또 이제 부족한 부분 더 채워서 공부할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목관제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목관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다. 그럼 여러분이 그 노트를 쓸 때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애들이구나. 물론 전치사랑 함께 있을 때는 생략이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목관제는 생략 가능하다. 선생님, what이면 생략이 안 됩니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하더라도 앞에 선행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사가 남아있는데 what만큼은 what을 빼버리면 앞에 선행사마저도 사라집니다. 안 보여요, 아무것도. 문장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what은 생략이 안 된다. 하지만 what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